스프링노트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늘 이제 꿈을 꾸지요. 이런 꿈을. 어떤 꿈을 꾸냐면은 좋은 집과 차가 있고, 그리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휴가를 즐기고, 멋지죠? 아들, 딸들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꿈을 꾼다면은 돈도 많이 버는, 이야, 멋집니다. 자, 이렇게 꿈들을 꾸는데 막상 이제 꿈을 깨우고 나면은 산다는 게 뭔지 꿈과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꿈이 잠자는 꿈이 아니고 내가 꿈꾸는 미래의 꿈, 이 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께서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 부자가 되는 데는요, 내공이 있고요. 우리가 재물적인 부자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부자도 있고요. 정신적인 부자, 영혼의 부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과 영혼의 부자인 사람들은요, 재물의 부자에 대해서 또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내공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됩니다. 마음의 부자뿐만 아니라 재물의 부자까지 모든 것들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신이 인간을 창조하든 아니면은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든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건강하고 여유롭게 사는 거죠. 누구나 다. 직업의 사분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측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10%의 돈을 가지고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죠. 오른쪽 동네에 사는 부자들은요, 전체의 90%의 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 돈을 갖다가 서로가 향유하고 여유롭게 나눠 갖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돈을 벌고 있죠. 왼쪽 동네에 있는 돈과 오른쪽 동네에 있는 돈을 싹 걷어가지고 전체 n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공평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요, 왼쪽 동네에 있는 돈이 10%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50%가 간 겁니다. 어디 있는 돈이? 부자에 있는 돈이요. 뺏어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90%의 돈을 갖고 있던 부자들 40%를 잃어버린 겁니다. 돈이 그대로 오른쪽 동네로 90%가 모여 있고 왼쪽 동네에는 다시 돈이 10%밖에 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돈을 준들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와 돈이 갖고 있는 인격체, 이 자체를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왼쪽 동네에 돈이 10%밖에 없고 오른쪽 동네에 돈이 90%밖에 없는, 돈이 90%가 있을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어서 쭉 올라오기를 바라겠지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른쪽 동네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갖고 있는 기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과 친해져야 되고 그 돈들과 함께 속속들이 개념들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는 96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엘빈 토플러가 전 세계 미래학자죠.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고 이분이 96년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약 한 얼마냐면요, IMF가 오기 전에 그때였기 때문에 19,000달러, 2만 달러 갈까 말까 막 이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엘빈 토플러를 이제 모셔가지고 강연을 들었죠. 이분 한번 모시는데 너무나 비쌉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마케팅은 여러 구조의 총판과 도매, 그냥 일반 사회 구조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에는 위험과 동시에 도전과 기회도 따른다. 누가 21세기에
승자로 부상할지 패자로 전락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립자 마케팅의 승부를 걸라. 미립자 마케팅은 잘게 잘라서 하는 것들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마케팅은 대기업 주도의 TV 광고 마케팅이었죠. 대기업에서 TV 광고를 빵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제품을 소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미립자 마케팅에 이렇게 말씀한 요 내용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1대1 소비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마케팅,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외에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21세기 승자로 비상할 철우의 기회가 있다.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96년도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 부의 미래, 다가오는 제4 물결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숨겨진 절반을 찾아라. 건강한 프로슈머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라 이거죠. 내가 생산을 하면서 소비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시대.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제3의 직업이 온다. 다가오는 프로슈머의 폭발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그러한 시대가 왔고, 여기서 누군가는 위기가 됐고 누군가에게는 철의 기회가 됐죠. 기요사키와 트럼프죠.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이 부자예요. 부자의 원리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라.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른 부동산 때문에 거품이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분들이 거의 99명이고, 한 명의 전문가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부동산 이것은 거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 있고요. 99명의 전문가들은 곧 터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의 이 책에서. 세 번째는요, 자기 사업을 하라. 네 번째는 가르치는 리더가 되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은 현존하는 부자들이죠. 이 중에서 세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모두가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 사업이죠. 그런데 시간 속에서 직급을 가게 됩니다. VP, EVP, PT를 가고요. SPT를 갑니다. 가는데 가르치는 리더가 되지 못해.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리더가 안 돼요. 큰 자기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네트워크 마케팅을 못하게 돼요. 어미새가 새끼를 낳고요, 가르칩니다. 사람도 결국은 자녀를 낳으면요,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은 이 새끼들은 점점 커가지고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성으로, 그리고 다시 이 사회를 살아가고 또다시 가르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고 가르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직급이 오르게 되면 VP, EVP가 되면은 저희가 가르치라고 해서 기회를 주죠. 왜냐하면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준비가 안 돼서 가르치고 강의를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이유는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못해. 그러면은 큰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 크게 성공하는 것도 뭐냐면 환자가 환자를 몰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아픈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아, 어느 병원에 전문의가 있는데 정말 잘 본대. 그러면 거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왜? 살기 위해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소문이. 그래서 환자가 환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개한다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론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고 한다면요, 추천수당 주겠죠. 병원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수술 받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한 사람 소개해가지고 추천수당을 받아간다? 와, 돈 되죠. 근데 단 이론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케팅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환자가 환자를 몰고 오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사람을 소개해서 시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홈쇼핑에서 뭘 샀는데 너무 좋아하고, 야, 너 들어가서 한번 봐봐, 한번. 지금 아직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GS 홈쇼핑 보시게 되면요. 다단계 판매업이라고, 네,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2003년도예요. GS 홈쇼핑은 이미 다단계 판매업이라고요. 네, 해놨어요. 준비를 한 거, 준비를요.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CJ 홈쇼핑도 방문 판매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이걸 왜 해놨을까, 여러분들? 해놓고 소개한 분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경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GS 홈쇼핑이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제품을 구매했어. 감사합니다. 그 소개하신 분한테 이분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10%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다단계 허가를 받지 않고 하잖아요. 법에 걸려요. 1단계까지 주는 것은요, 방문 판매업입니다. 기업이 소개해서 또 소개해서 돈을 주잖아요. 아니면 선물을 주잖아요. 재화가 움직인 거예요, 재화가. 그러면요, 다단계 판매업에 걸려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2단계 넘어가서 뭔가를 옵션을 주잖아요. 그러려면 다단계 판매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다단계 판매 2대, 3대, 무한대까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CJ, GS 홈쇼핑도 해놨지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4대 홈쇼핑의 매출이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이 안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약 5조 원이 됩니다. 근데 증감률 보시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훨씬 많은 돈을 벌어갑니다, 회사가.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증감률이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같은 계열의 사업이에요. 직접 판매 형태를 갖고 있죠. 중간에서 소개만 할 뿐이고 직접 판매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계열들이에요. 하지만 수당은 유일하게 다단계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이 무한대로 줄 수가 있고 2단계 이상 이곳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아무리 많이 산다 하더라도 마일리지 적용 조금 해주는 것 뿐이지 어떤 것도 주잖아요. 싸게 준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 주요 편의점 매출 볼까요? GS25C 아니면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그런데 증감률 다들 지금 적자. 전국에 그렇게 많은 편의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증감률 보십시오. 영업이익 보세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는요. 여러분들 적자예요, 완전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본사가 이런데 하물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편의점들의 평균 받아가는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인들이요. 아르바이트를 안 쓰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기껏 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가져가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쓰잖아요. 주인은요. 아예 못 가져가요. 이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직원을 자를 수도 없어요. 이제는요. 고용하면 끝이에요.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인터넷 쇼핑몰 보세요. 역시 쿠팡입니다. 그런데 13조, 약 14조 원의 매출을 올려서 증감률도 엄청나게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영업이익 보세요. 5,504억 원의 적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매출 대비해 가지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우리 마켓컬리 신선한 야채를 곧바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적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증가해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가 다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마켓컬리는 1162억 원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11번가 유메프, 티몬 앞으로 미래는요. 딱 한 개만 살아남아요. 무조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단 하나만 살아남고 모두는 다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경쟁을 했지 경쟁.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했지만은 앞으로는 그 자체가 사라져요. 한 가지만 딱 남고 한 가지가 독점을 시켜버립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현재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앞으로는요, 있는 재산을 점점 까먹게 될 겁니다. 이 사회가 그거를요, 정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다 거지를 만들어내요. 돈 다 쓰게 만들고 세금을 과하게 때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내용 중에 글로벌 이야기와 국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PM 안에서도 팀과 그룹들, 자칭 리더라고 하면서 소규모 그룹을 이끌어 가거나 팀을 이끌어 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죠. 선의의 경쟁입니다. 결국은 PM도 딱 한 개만 살아남아요.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루알 패밀리, 이 전문가 그룹이 미래에 살아남냐 사라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존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아메이도 하나의 그룹이에요. 허벌라이프도 하나의 그룹이고, 누스키는 2개의 그룹이지만은 그 위에 스폰서는 한 사람이에요. 스폰서가 달랐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유니시티 하나고요. 멜라로크 하나, 메나테크 하나, 시너지 하나, 유사나 하나, 폴라이프도 지금 이제 한 개로 끝났죠. 그래서 PM도 마찬가지로 한 개만 남아요, 무조건. 우리의 경쟁 상대는 현재 PM 안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타 그룹들입니다. 두 번째는 동종업계예요. 동종업계에서 지금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경쟁 상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방어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안테나를 세워서 주파수를 맞춰서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빨리 감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는 분들은 감지 능력과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귀가 팔랑거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서 끝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